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웰빙 시대 기능성 잡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에도 잡곡 재배가 늘었습니다. 소득 향상을 위해 단순한 원곡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식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텃밭. 최근 건강 잡곡으로 인기가 높은 기장 파종이 한창입니다. 여름철 파종하면 두세 달 후인 오는 10월쯤 수확이 가능합니다. 잡초 예방을 위해 밭 위에다가 필름을 깔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활용합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지난 6월 파종한 수수가 여물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이 같은 잡곡 재배 단지만 50헥타르. 1, 2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학교 급식용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노약자가 되더라도 또 소득면에서 잡곡이 낮기 때문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잡곡 인기가 높아지면서 조합이 출범하고 저장 창고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생산된 잡곡의 안정적인 유통으로 출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화 수수의 경우 40kg 한 포대에 1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생산 재배하는데 노동력 절감이 되어지고 또 판로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는 편입니다. 생산된 잡곡은 조화, 수수, 기장 등을 혼합시킨 브랜드로 로컬 푸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잡곡 과자를 만드는 등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가공을 넘어서 11월에는 잡곡 두부 과자 생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곡 소비 촉진도 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쌀에 밀려 예전에는 찬밥 신세였던 잡곡. 이제는 영양 많은 웰빙식으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밤바다에 이어 광양시도 지역 야경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화려한 이순신대교의 야경과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의 LED 조명, 구봉산 전망대의 볼거리 등을 묶어 선샤인 야경 투어라는 상품으로 오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에 걸쳐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범 운영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에 대해 그 의미와 배경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과연 투자 유치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서부터 시각차가 대두되는가 한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중국계 자본이 투자에 건립한 대규모 콘도. 최근 이곳에 사기 분양 논란이 일면서 중국인 입주자들이 중국어 피켓을 들고 집단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후 중국인들의 투기성 투자가 급증하면서 집값 인상폭도 서울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투자 이민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이제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투기화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화양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혀 상반된 예측도 나옵니다. 제주도의 성과는 중국에서의 접근성과 교육, 의료 기반 시설 등 투자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 이후 지정된 전국 7군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도 투자 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개인이 그러니까 중국 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청은 그러나 화양지구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에 견줄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어 중국 자본이 투자의 시동만 걸어주면 활성화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또 투기 등 과열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네, 화양지구는 말하자면 매우 심한 냉탕입니다. 제주도 같은 열탕을 견주어서 미리 걱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과열이냐 침체냐, 예측의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투자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지역 공사 현장과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여수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저희 여수 MBC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 MBC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안전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공동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여수시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여수 MBC에도 홍보 콘텐츠를 지원해 재해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진 가운데 지역 출신 선수들도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전남 출신 선수는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순천 출신의 여자 유도 70kg급의 김성현 선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획득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 25m 속사권총 세계 3위인 순천 출신의 김준홍 선수와 축구대표팀 이슬찬, 김동준 선수도 메달 획득에 나서고 고흥 출신의 요트 국제 470급 김창주 선수 역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광주시가 파격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노린 것으로 투자비의 10%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 1,000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규칙에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당근을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공장 부지 매입 융자금 이자를 3년 동안 모두 보존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에 땅을 사서 들어온 기업이 100억 원을 빌렸다면 1년에 4억 원 안팎에 이르는 은행 이자를 광주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업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2%에서 10%로 5배를 늘렸습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1,000억 원을 광주에 투자할 경우 지원받는 보조금 지원액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는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율을 5%에서 7%로 높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정부 산다를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하지만 기업들이 매력으로 느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지원 금액도 더 많고 투자 착수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책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에너지와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인책을 실시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방학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 대비하기 위해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 연장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드라마 촬영장 폐장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드라마 촬영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한 36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해상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3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79건의 해양오염 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인 37건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를 해양오염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유조선과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기름 이송 호스 노후 상태와 작업 안전 수칙 개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특별 행사인 나로 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나로 우주센터 발사 현장 견학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센터 발사 현장 견학은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일까지
나로우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의 염해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피해농가 비대위, 전남도와 수자원 공사 측은 어제 시청에서 열린 청암뜰 염수 피해 조사 용역 실무협의회에서 수어천의 용수 공급을 늘려 지하수 사용을 줄여갈 수 있도록 사자가 함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전남도와 광양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피해 원인을 놓고도 용역사와 농민들의 의견이 대립돼 최종 협의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싸우느라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대전이 33도, 전주 34도,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불쾌 지수도 높겠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양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야는 대체로 무난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와 전북 일부 지방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1도, 대구 21.6도로 밤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밤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창원 29도로 어제만큼 기온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시였습니다.